일단은 바로 수업 시작할 건데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공통수학 1은 다 배웠지? 공통수학 1을 안 배운 친구는 없으니까, 그리고 공통수학 2를 다 처음 배운다고 그냥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야. 어차피 기본 과정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좌표평면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거리 개념이거든. 내가 거리라는 거를 일단은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좀 이따가 필기할 시간을 줄 거야. 그래서 그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집중해서 그냥 내가 말하는 거를 좀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은 일단 정의되기 위해서 위치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놨어, X라고. 그러면 요 위치를 한번 설명해봐, 현채야. 저기요 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 이거의 위치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기준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뭔가 친구들하고 통화를 할 때, 자, 여기 은마사거리야. 너 어딨어? 나 고피자 앞에. 그러면 고피자라는 게 기준이 되겠지. 그러면 얘도 요 점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수학에서 위치를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그 도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무슨 선? 수직선. 그럼 봐봐. 수직선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찍어놨어. 위치가 어디 있어? 그냥 오른쪽쯤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걸 쭉 더 늘리면 오른쪽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림상에서. 그래서 수직선은 기준이 필요한데 그거를 원점이라고 불러. 그럼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내가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게. 요 길이를 내가 쟀더니 3이야. 그러면 요 점의 위치는 어디가 돼? 그냥 3이 되겠지. 요 점을 A라고 이름을 붙일게. 그 다음에 여기에 3이라고 써주면 돼. 이거 뭔가 좀 허전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찍을 때는 A라는 점하고 뭐 3,4 이런 식으로 써주지. 앞에서부터 X좌표, Y좌표를 의미해. 근데 수직선상에서는 어차피 축이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럼 봐봐. 거리가 3인 지점이 A 말고 여기 왼쪽에도 있지 않을까? 길이가 3이야. 거리가 3이야.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수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이유가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방향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뭐? 마이너스. 요 정도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리를 잴 때는 위치를 정의 내려야 되는데, 위치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 수직선.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자, A하고 A'까지의 거리는 표현할 때 선분 A'A라고 해주거든. 그럼 현채야, 요거 길이가 몇이야? 6이지. 6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들어갔니? 여기에서 봐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도 있는데,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수직선에서의 거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수직선상에 기준이 무슨 점이라고? 원점이야. 일단은 여기에 원점 찍어놓고 얘가 기준이 돼.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 A만큼 갔어. 그러면 여기 찍히는 좌표는 뭐라고? 그냥 A가 돼. 알겠지? 그래서 점을 보통 표현할 땐 P라고 많이 써주거든. 그래서 P라는 점이 A다야.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A만큼 갔어. 요만큼의 길이가 A야. 왼쪽으로 A만큼 갔어. 그러면 여기 찍히는 점 P'은 뭐야?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플러스는 오른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뭘 의미해? 왼쪽을 의미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좌표평면상에서 플러스는
오른쪽도 될 수 있고 어떤 쪽도 될 수 있어? 위쪽도 될 수 있어. 요거까지는 알고 있지. 그래서 거리를 나타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주면 돼. 다시 어디 있는 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돼. 거리라고 하면 P 프라임 P라는 선분의 길이야.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선을 긋지. 현차야, 이거 선이야? 현차야, 이거 선이야? 다 선이야. 요거 잘 모르는 친구 있는데 요거 무슨 도형이라고 불러? 원이야, 원. 원이라는 도형인데 태연아, 이거 원이야? 내가 집은 점? 내가 여길 콕 집었어. 여기가 원일까? 아니야. 이거 원 아니야. 원은 이 위에 있는 점이 원이야. 알겠지? 정확하게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만 원이고 여긴 원 내부라고 불러. 알겠지?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다음 단원의 원의 방정식 나오니까 자, 요거는 원이 아니야. 이게 원이야. 알겠지? 요 그어져 있는 부분이 원이야. 그래서 원도 선이야. 결국에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내가 점을 두 개를 찍어 놓으면 여기에서 선을 굉장히 많이 그릴 수 있거든. 하나만 보여줄게. 이렇게 그으면 선이지. 근데 요 길이를 구하는 게 거리일까? 아니야. 직선으로 그어야 돼. 그게 거리. 알겠지? 수학에서 거리는 직선이야. 최단 거리를 거리라고 불러. 그래서 선분의 길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리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주고 그걸 우리가 2의 A라고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내가 두 점이 있다고 칠게. A라는 점이 있고 그 점의 좌표가 x1, 그 다음에 B 점의 좌표가 x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거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이고 상현이라고 했지. 상현아, x1이 오른쪽에 있어? x2가 오른쪽에 있어? x1? 진짜? x1이 오른쪽에 있을까? x2가 오른쪽에 있을까? 그거 몰라. 지금 모르잖아, 정확하게. 왜냐면 어디 표현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 P'은 위에 있는 거 얘기해 준 거야. 그럼 x1이랑 x2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 근데 거리라고 하면 음수값이 나올 수 있을까? 거리. 음수가 안 되지. 그럼 내가 만약에 x2가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서 x2에서 x1을 뺐어. 혹은 x1에서 x2를 뺐어. 그리고 나서 기도해?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양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그렇지 절대값을 지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시험에 하나가 나와. 절대값 씌워서 전부 다 구하라는 게 나와. 자, 어떤 문제냐면 수직선 위에 P라는 점이 있어. P라는 점이 3이야.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있는데 Q라는 점이 A야. 근데 선분 PQ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4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A의 값은 3이니까 4만큼 더해서 7.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선분 PQ의 길이는 절대값 3-A가 4가 되어야 하고 하고 자 3-A로 가능한 값이 4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어?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어. 그래서 A는 두 개. 뭐랑 모여야 돼? 아니, 그냥 7. 알겠지? 이렇게 두 개를 답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더하세요, 아니면 모두 구하세요, 모두 곱하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잘 읽고 풀어보세요. 알겠지? 자, 아까 수학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게 두 개의 도구가 있다고 했어. 첫 번째는 수직선, 그 다음에 뭐야, 재원아? 수직선 두 개 이렇게 교차시켜 놓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 좌표평면. 그래서 두 번째는
좌표평면. 그 혹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 아니? 잠시만. 그 현채야, 유클리드 알아? 되게 유명하잖아. 재원아, 뭐 할 때 나와? 뭔 봐? 채원아, 유클리드. 그거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아니?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 붙여놓고, 이렇게 사각형 붙여놓고, 이렇게 사각형 붙여놓고, 얘가 유클리드의 정리잖아. 유클리드의 방법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 유클리드 방법으로 그 표현한 거. 이거 뭐 닮음하고 뭔 소리야? 그 길이 넓이가 같은 삼각형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합동 찾아가지고 증명하는 방법 있잖아. 이거 만든 사람이 유클리드야. 아,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그 뭐지? 요런 박스가 있어.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해야 돼. 그럼 거리를 잴 때 내가 최단 거리를 내기했지.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 맞지 않거든. 여기에서 그 지구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도착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유클리드가 제시한 거리가 뭐냐면 그냥 이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돼. 요게 요 세 선을 다 더해준 거를 유클리드의 거리라고 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고 싶어. 그러면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줘야 될까? 그렇지.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 일단은 여기 세로, 높이,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길이 수직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그러면 요 3차원에서 거리를 구할 때도 무슨 정리를 써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줘. 그러면 여기에서 좀 평면으로 넘을게. 이렇게 자, 한 블럭이 있어. 요거 한 블럭이라고 하거든. 저기 지도 같은 거 보면 여기 건물들이 있고 여기가 도로야. 그럼 요거 한 블럭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줘야 돼. 실제로 이동을 하려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잴 때 이 길이의 합으로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야. 당연히 선분으로 이어져야 돼. 그럼 무슨 정리가 필요할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필요해. 자,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서 이동이라는 걸 할 때 방향이 무조건 중요해. 좌표 평면상에서 그냥 쭉 이렇게 이동하는 건 절대 없고, 이동할 때는 x 그 다음에 y 축을 따라서 이동해야 돼. 알겠지? 이동했을 때 발자국이 남으면 그 발자국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수학 원 다 배웠다고 했잖아.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용도 다 배웠을 거고, y는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3의 제곱 플러스 7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채야? 재원아, 요 2차 함수를 오른쪽처럼 만들려면 뭐 해야 될까? 네 글자야. 평행이동. 알겠지? 평행이동 해줘야 돼. 그러면 평행이동 할 때는 어느 축 방향으로 몇 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7만큼. 자, 봐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좌표 평면 상에 사실상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3,7이니까 다른 색으로 그릴게. 한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그러면 보면 여기 있던 꼭지점이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움직일 때는 오른쪽으로 3, 위쪽으로 7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이동이라는 개념은 뭐를 따라서 이동한다고? X축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이동해줘야 돼. 여기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거는 봐봐.
내가 움직였어. 움직이면 자취가 남지. 요거 선이지.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도형을 배우거든, 처음으로. 현채야, 요거 도형이니? 진짜? 이런 게 도형이야? 이게 도형이 맞아. 자, 그럼 봐봐. 이게 도형일까? 이거 도형이야. 도형 맞아. 그 다음에 봐봐. 요거 있지? 도형일까? 도형이 맞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걸 뭐라고 불러? 점. 이걸 뭐라고 불러? 선. 그냥 일단은 선.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부를까? 면이라고 불러. 알겠지? 봐봐.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점이 움직이면 그 발자국이 남지. 요 점을 이렇게 좀 움직여. 그럼 발자국이 남고 그 발자국을 우리가 선이라고 불러. 그러면 봐봐. 이 좌표평면 안에서도 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 점이 이동을 하잖아. 그럼 선이 그어지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 선이 X축이나 Y축에 뭐 해야 된다고? 평행해야 된다고. 그게 X축을 따라서 이동한다.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이동한다. 요 개념이야. 알겠지? 좀 여러 개를 좀 쓰고 지워서 칠판이 좀 지저분하거든. 요것만 조금 닦고 나서 다시 좀 쓸게. 힘드니? 좀만 화이팅. 내가 좌표평면을 그렸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학원에서 시험을 보면 항상 좌표평면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 특히 공통수학 2에서 특히 앞에 세 단원은 다 좌표평면 관련된 얘기니까 X축, Y축을 그려줘야 돼. 알겠지? 여기 X 써놓고 Y 써놓고 여기 원점까지 찍어줘야 돼. 요거를 쓰는 이유는 뒤에서 배워. 이걸 배우다 보면 그 혹시 단원 이름 같은 거 알고 있니? 공통수학2에서 배우는 단원? 그 합성함수라는 게 나와. 뒤에 함수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이게 변수가 바뀌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X축, Y축 표현을 해줘야 돼. 뒤에 배우는 내용 때문에. 알겠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 점을 하나 찍을 건데 A라고 찍어 놓을게. 그리고 여기를 B라고 찍어 놓을게.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가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요 점을 1이라고 할 거고 여기도 1이라고 한번 찍어 놓을게. 그 다음에 얘를 4, 이만큼을 5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면 봐봐. 내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줘야 되겠지. 자, A라는 점은 좌표로 한번 표현해 보면 현차가 몇 콤마면? 1,1.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5가 될 거야. 그러면 A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3이지. 왜 3이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서 그래.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아까 좌표평면은 위쪽이 플러스고 밑에 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4.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몇? 5라고 써줘야 돼. 알겠지? 3, 4, 5 피타고라스 수. 알겠지?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 P라는 점이 이번에는 X1이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X1 미안 P라는 점이 X1, Y1이고 그 다음에 Q라는 점이 X2, Y2라고 할게. 그럼 내가
선분 PQ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지금 x 좌표 길이의 차이 제곱했지. 그다음에 y 좌표 길이의 차이 제곱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좌표 길이의 차이의 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뺄 때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라고 했어. 자, 상윤아 이번에는 x1이 오른쪽에 있어 아니면 x2가 오른쪽에 있어?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냥 모르지.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겠지.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뭐 할 거라고? 피타고라스에서 어차피 뭐해? 차이에 제곱이 들어가. 그러면 절대값을 굳이 씌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끌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앞에서 그냥 뒤에 거를 빼.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y 좌표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거나 빼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냥 둘 중 마음에 드는 거 앞에 세워놓고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둘 중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고 빼주면 돼. 그러면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상에는 음수도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이 마이너스 2,6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점이 3,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에 거리 있지. 자,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몇일까? 마이너스 2랑 3의 차이가 5. 그냥 5라고 써주면 되고 자, 6하고 마이너스 1의 차이는 몇일까? 7이지. 근데 여기에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6하고 마이너스 6의 차이는 몇 차? 12지. 봐봐. 얘는 3에서 마이너스 2를 뺐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6에서 마이너스 6을 뺐을 거야. 빼는 방향을 신경 써 말어. 쓰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지? 빼는 방향은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에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야. 재원아 뭐야? 13이 알겠지? 그 피타고라스 수 있지? 52, 13 기억나니? 기억나? 상현아 기억나니? 52, 13 알겠지? 그것 때문에 52, 13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것 때문에 내가 방금 요거 마이너스 6으로 고쳐준 거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 연산할 때 절지 않아. 빼는 방향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잠깐만.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냐. 자, 그래서 그 아까 계백문의 필기노트를 너희가 채운다고 했잖아. 다시 필기노트 부분 한번 펴주세요. 여기 필기노트에 지금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설명을 하면 중간에 뭐 여기다가 그냥 갑자기 끄적이는 경우가 있거든. 아까 여기에 뭐 이것저것 있었잖아. 뭐 이상한 박스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있었잖아. 그런 끄적이는 것들은 다 지울 거고 그리고 칠판에다가 개념적인 것들을 다 설명해서 적어줄 거거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 계백문의 필기노트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도 같이 풀 거잖아.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는 아까 그 민트색 노트 받았니? 요 계백문 교재 받으면서 채원이는 저기 정규반에서 쓰는 거 그냥 기존에 쓰던 거 쓰시면 돼요. 그 민트색 노트에는 그 정석책이나 RPM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어주는데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돼. 그리고 채원아 저기 정규반에서 쓰는 거랑 특강반에서 쓰는 건 구분해 줄 수 있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노트가 없어? 왜?
새 거 그냥 하나 쓰면 돼. 현차야 저기 그거 있어? 집에 남은 거 있어? 내가 한 권 줄까? 한 권 줄 테니까 그거 나중에 갚아. 집에 있는 거 가져와. 아 왜냐면 나도 내 돈으로 샀거든. 음. 다른 애한테 샀어 내가. 그때 예빈이한테 샀어. 내가 그때 10,000원 주고 사라고 했어. 사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노트를 안 가져왔단 말이야. 근데 계속 안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애한테 그냥 10,000원 줄 테니까 사라고 했지. 새 건 내가 가지고 한 권 준 다음에 그 잃어버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주고 만약에 이거 다 채우면 10,000원 돌려받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계백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아 노트 정리할 땐 그냥 연필로 해도 되는데 내가 색깔 구분하라는 거는 그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그건 구분을 해주세요. 몰랐어요. 어디? 저 수직선 아래 0. 기준. 아 그러게 뒤에서 보면 이준이라고 있네. 저기 좌표 표명이지. 노란색 글씨. 그 위에다가 조금만 해서.
잘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서 써주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냥 해. 예시까지. 그리고 저 뭐지? 빼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 이거 좀 해줘야 될까? 자연아, 내가 다 쓰면 뭐라고 했지? 한번 읽어봐야 돼. 이거 쓸 때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여기서 이렇게 점선을 해줘서 왜냐면 0점이 기준이 되잖아. 얘들아, 이거 다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얘기 한 번만 할게. 일단은 자, 요거 아따거진. 웃겨? 웃기지. 자, 여기에 뭐냐면 단원 이름 좌표 평면이라고 썼는데 그 1단원 이름이 평면 좌표거든. 아, 사실 중요하지 않아. 매 수업마다 바뀌어. 좌표 평면이니 평면 좌표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요거 당구장 표시 있지. 요 당구장 표시는 그러니까 주제. 이 좌표 평면이라는 단원에서의 하나의 주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돼 있지. 그 주제 안에 소주제.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나올 거야. 그럼 계속해서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판서를 딱 지우면 요 거리라는 주제 왜 이렇게 따가워? 자, 요 거리라는 주제는 남아 있어. 그래서 너네가 쓸 때는 동그라미 3번부터 써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그 뭐지? 이게 나도 예전에 한번 내가 필기를 해서 애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거든. 한번 딱 해봤어. 근데 그냥 수업 듣고 가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기억이 남아. 수업 시간에 했던 게. 그래서 필기를 시켜.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보면 알겠지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정리를 잘 해놔야지 내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거든.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많잖아, 애들이. 한 30명 정도 될 거 아니야, 한 반에. 그러면 그거를 다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거든, 선생님이. 근데 그거를 따라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거 좀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예전에 한번 해봤어. 필기를 내가 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있어. 심지어 안 가져가. 자리에 그대로 있고 막 그날 배운 거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고. 그래서 직접 손으로 쓰게 시키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철판 좀 주고.
그 우리가 저기 2학년 2학기 거 혹은 3학년 2학기 거 공부하다 보면 도형 문제 풀 때 길이에 대한 정보를 응용하는 게 더 편할까 아니면 각에 대한 정보를 응용하는 게 편할까? 현채야, 길이가 편해 아니면 각이 편해? 아니야, 각이야. 왜냐하면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각이 더 많거든. 길이는 같다는 거 아니면 안 나와. 그러니까 길이는 내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여기 각이 70도고 여기 각이 70도야. 그럼 둘이 같다라는 정보만 알 수 있고 각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아? 각에 대한 게 되게 많아. 평행선이 있으면 외곽, 얻각, 동의각, 그 다음에 외곽이라는 것도 있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 해서 되게 많아. 그리고 이름도 무슨 각 이런 거 많잖아. 그치? 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게 더 편해. 길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리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두 개 각을 알지. 두 개 각을 안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을 찾으려면 그냥 뺄셈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삼각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4야.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여기에 90도라고 나와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건 되게 한정적이야.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좌표평면 상에서 거리라는 거, 길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지. 그러면 여기 도형의 활용은 뭐가 나오냐면 도형의 길이를 구할 때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올린다야.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 올려서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 올려서 계산을 할 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어떤 점이 연산할 때 가장 편할까?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잠깐만, 편할까라고 물어봤잖아. 어떤 점이 좌표평면에서 계산하기 가장 편할까? 채원아? 그렇지, 원점. 그 다음은 현채야. 뭐가 편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0이라는 숫자가 가장 계산하기 편하지 않아? 무슨 점이 있어? 0을 끼고 있는 점. 축 위에 있는 점이야. X축 또는 Y축 위에 있는 점이 연산하는데 되게 편하겠지? 알겠지? 그래서 자, 얘는 원점하고 X, Y축 위의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돼. 괜찮니?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에서 그 중선 정리라는 게 있어. 그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거리를 응용하는 거 있잖아. 도형에 대해서 응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선 정리라고 있는데, 자, 중선 정리가 일단은 뭐냐면 현재야, 중선 정리는 어디서 나와? 아니, 중선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 무게중심. 야, 시험 본 지 얼마나 됐다 벌써 재원아,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자, 중선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무게중심에서 나와, 성현아. 기억나지? 2학년 2학기 거 배운 지 좀 오래됐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내야 돼. 이게 도형이야, 계속. 근데 도형을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다 쉽지 않아, 일단은.
길이 구하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 빼래. 그 다음에 두 점이 있으면 오른쪽 왼쪽 빼고 제곱한 다음에 위아래 빼고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래. 되게 쉬운 내용들만 했거든. 근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자 봐봐. ABC 삼각형이 있다면 내가 A라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이등분하는 점까지 그은 게 중선이지. 그래서 중선은 AM이야. 선분 AM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중선이라고 불러. 그러면 우선 중선 정리가 뭔지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거하고 이거 있지. AB랑 AC 있지. 그 다음에 AM하고 BM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자 써볼게. 중선 정리는 AB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C의 제곱을 더해주고 그 값이 2배의 AM 제곱에 그 다음에 BM의 제곱이야. 자 봐봐. 식이 조금 일단 복잡해 보여.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 이거를 외울 때는 그림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에서 무슨 선을 긋는다고? 중선을 그었을 때 자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선에 선 하나가 있지. 요렇게. 근데 주황색의 합이랑 초록색의 합을 봤을 때 누가 더 길어 보이니? 주황색이 좀 더 길어 보이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초록색에다가 2배를 해줘야 돼. 알겠지? 공식을 일단은 외워놔야 돼. 알겠지? 자 봐봐. 다시 한 번 더. 중선을 그었어. 어떤 삼각형에서 중선을 그었는데 우리가 중선 정리로서 나오는 길이는 이거의 제곱하고 이거의 제곱, 왼쪽 오른쪽 제곱, 그리고 중선의 제곱에 이등분 되어 있는 부분 제곱. 여기까지 괜찮아? 요거를 그림으로써 일단은 외워놓고 그 다음에 증명까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길이를 구할 때 뭐 한다고 했어? 올린다고 했지. 근데 그 올릴 때는 원점 X축, Y축을 충분히 활용해줘야 돼. 자 그럼 현채야 봐봐. A, B, C, M이라는 꼭지점들이 있어. 점이 있어. 그 점들 중에서 원점은 누구로 잡는 게 가장 편할까? 약간 뭔가 직관적으로 M을 원점으로 잡는 게 좀 편해 보이지. M을 원점에다가 잡아주면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거리가 같잖아. 그래서 좌표를 똑같은 걸로 쓸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내가 M이라는 점을 원점에다 이렇게 찍어놔. 그러면 오른쪽을 만약에 C라는 점을 C,0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또 다른 문자를 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 C,0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더 편하다야. 납득됐니? 상현아 납득됐니?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 자, 요 점을 A라고 하고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삼각형을 올리면 요 삼각형은 모든 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모든 삼각형이라고 하면 그 사이즈는 어차피 똑같은 만큼 축소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잖아. 그럼 각에 대한 정보를 보면 되거든. 내가 A라는 점을 여기로 잡았어. 얘가 예각이랑 직각이랑 둔각이 모두 될 수 있을까야? A라는 점이 한 요쯤 가 있으면 둔각이지. 삼각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둔각이지. 그 다음에 요 점을 쭉 위로 올려. 그럼 예각되지. 다 되지.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왼쪽으로 보내면 여기가 무슨 각이 될까 상현아? 요 점을 쭉 왼쪽으로 여기로 보냈어. 둔각 되지. 근데 지금 예각인 상태지. A라는 점을 오른쪽 끝으로 보냈어. 그럼 여기 무슨 각 돼? 그럼 모든 각이 표현이 돼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괜찮은 상태야. 알겠지?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올릴 때는 모든 삼각형이 그려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라는 점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두 점 다 모두 A, B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M이 될 거고 여기를 C라고 잡았으면 얘는 C,0이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이 점은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C,0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자, 삼각형이야. 꼭지점이 몇 개야 일단은? 꼭지점 3개지. 그 다음에 M까지 했지.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A, B, C, M이라는 점을 잡을 때 문자가 몇 개 필요할까? 자, 한 점 잡을 때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지. 2개 필요하지 일단은. A, B라고 하면 2개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그 점들이 4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가 필요한 거야? 8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8개의 문자를 써서 공식에다 대입해가지고 풀면 머리 깨지거든? 근데 지금은 몇 개야 문자가? 3개로 끝났다. 그래서 축 위에 올리는 이유 자체가 문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AB의 제곱에다가 AC의 제곱을 더할 건데 요거를 일단 계산해 보면 자 A하고 B 있지. X값 차이가 몇이야? A 플러스 C라고 해주면 돼. A하고 마이너스 C야. A 플러스 C라고 해주면 돼. 둘의 차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A 플러스 C 자체의 제곱에다가 Y값 차이는 B지. B에서 0 빼는 거니까 B의 제곱해주고 원래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곱했으니까 루트 벗겨지지. 그 다음에 AC의 X값 차이는 뭐야? A에서 C를 그냥 빼주면 되지. 그거를 또 제곱해줘. A-C의 제곱. 그 다음에 Y값 차이는 뭐야? B. 그치. 그래서 제곱까지 해주면 우리가 얘를 전개했을 때 전개했을 때 A제곱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B제곱이 2개 있고 C제곱이 2개 있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2AC 있지. 근데 여기 뭐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A제곱 2개 B제곱 2개 B제곱 2개라고 B제곱 2개 그 다음에 C제곱 2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변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 2에다가 AM의 제곱 그 다음에 BM의 제곱 요걸 계산해주면 AM의 제곱이야. 현재 X값 차이가 뭐야? AM Y값 차이는? 그럼 그 제곱해서 더해준 거랑 같지. 그럼 봐봐. 2배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 다음에 BM은 상현아 X값 차이가 뭐야? BM 그렇지. Y값 차이는? 그렇지. 그래서 C의 제곱. 결론은 이 둘이 일치한다. 그러면 증명이 끝이지.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좌표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모든 삼각형을 담을 수 있고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요 식이 서로 일치하니까 증명이 됐다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이라는 걸 한다면 모든 삼각형에서 성립해야 돼. 특수한 삼각형이면 안 돼. 특수하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를 1,0이라고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잡고 여기를 3,7이라고 잡았어. 그때 성립하는 걸 보였어. 그럼 증명이니 이게? 아니야. 증명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잡아놨지. 문자로 잡아두면 모든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 B라고 하는 점은 좌표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그냥 양의 실수값을 의미하지.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야. 그럼 봐봐. 요거를 중학교 도형으로 증명이 안 되나요? 되긴 해. 근데 되게 복잡해. 자, 우리가 중학교 도형에서 길이에 대한 거를 해석할 때 쓰는 도구가 뭐가 있다고 했지? 피타고라스 정리 단 하나거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을 어거지로 만들어야 돼. A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 번 써야 돼. 근데 증명이 되게 복잡해. 하지 않을게.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보면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길이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배우는데 요 길이를 응용해야 돼. 근데 그 응용이 중학교 도형, 증명하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뭐에 대한 증명? 길이에 대한 증명. 알겠지? 각에 대한 증명은 필요가 없고. 이해됐니?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없을 거거든? 왜냐면 곧 끝나. 10분이 돼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시고 칠판에 있는 건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도 조금 시간을 줄게요. 만약에 다 안 돼 있다면.